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선생님 1, 2개월 신생아들 접종하러 네. 오면은 꼭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뭘까요? 1, 2개월. 뭘까요? 뭘까요? 피부. 맞았어. 피부 맞죠? 100% 물어보는 거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얘요? 태열이에요? 아토피예요? 이거 되게 나 많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죠? 물어봤어. 이게 되게 쉬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게 정보가 뒤죽박죽이어가지고 네.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우리 또 그다음에 간단한 거 좋아하니까. 그렇죠. 아주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은 아 태열은 이거고 아토피는 이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 뿜뿜인데요. 오늘.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가져오신 거군요.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 습진이라고 불러요. 습진은 습진. 피부염이라고도 하고요. 습진이 어릴 때 있는 거를 영아습진이라고 해요. 영화습. 그리고 습진은 큰 카테고리고요. 그 안에 땀띠도 있고 침독도 있고 기저귀 발진도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접촉해가지고 일어난 습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저희가 접촉성 얘기를 피부염. 해요. 네. 그리고 이 습진에는 아토피 피부염도 있어요. 있구나. 네, 그리고 동그란 모양의 습진을 다 화폐상 습진이라고도 해요. 네. 아니 근데 이걸 보니까 음. 이제 우리가 기저귀 발진에 바르는 그런 크림 같은 걸 팔잖아요. 연고 같은 거. 그게 출산 전에 필수템으로 다들 사거든요. 맞아요. 이건 기저귀 발진에 좋고 이건 침독에 좋고 와 나 진짜 그거 테이프로 붙여놨어 뒤에. 이건 침독용, 이건 기저귀 발진용.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기저귀 발진용을 침독에 바르면 그거 아니라고 막 큰일 날 것 같고. 진짜 근데 물론 이제 뭐 농도라든지 뭐 여기하고 여기 엉덩이 쪽은 피부 양상이 좀 다르니까 그런 조금 미세한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카테고리 전체 안을 다 그냥 영아습진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오버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애가 기저귀 발진도 생길 수도 있고. 습진에 지금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는데 태열이 없어요. 그치. 왜냐하면 태열은 의학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열을 정의를 제가 찾아봤는데 어린아이가 모태에 있을 때 살을 감수하여 발생하는 증. 네? 임신부가 맵고 뜨겁고 구운 음식물을 과식하거나 열병을 앓을 때 청해시키지 못하면 태아가 이를 감수하여 발생한다. 이거 허준 아닌가요? 올드하지. 사극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관장 씨가 태열은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울긋불긋하고 이제 발진이 일어나고 습진이 일어나는 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습진을 다 태열이라고 옛날에는 불렀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고 태열의 카테고리에 그럼 아토피 피부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토피예요, 태열이에요 하는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별로 없지. 이거는 뭐 습진이고 어쩌고저쩌고 다 설명했는데 그럼 태열은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물어보실 것 그렇게 같은데? 물어보니까는 답답해서 이 컨텐츠를 찍는 거야. 그리고 수두 알죠? 네. 수두를 작은 마마라고 불렀어요. 호환마마 그렇지, 그런 거. 그러니까 마마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야. 근데 옛날에 이제 수두를 예방하는 이제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이제 비법은 12월 달에 매화 꽃에 가루를 내가지고 먹으면 그걸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요새 수두 예방한다고 매화가루를 먹겠어요.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된 다음에 이제 개념이랑 그 전 개념을 다르다고 보면은 맞고요. 산모가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 태열이 죄책감. 생기면 맞아, 죄책감 내가 많이. 그때 먹은 불닭볶음면 때문인가? 맞아. 그때 고기를 구워 먹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그래서 있을 것 나는 같아요. 이 개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산모들이 막 엄청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고 그러게요.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 의학 용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뭐 맞아. 진료를 보고 왔더니 태열이라고 하셨다. 성악과 선생님이 성악과 태열이라고 선생님 얘기해. 태열이라고 했다. 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 왜냐하면 어머니 이거는요 화폐상 습진이에요. 이러면요 합폐성요?
근데 어머니 이거 태열이에요 괜찮아요 이러면요 어머니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태열이래 이러는 건데 그냥 어감상 이게 더 넘어가는 빈도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좀 쓰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좀 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이 태열이에요라고 하는 거는 영아 습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의미다. 근데 아토피 피부염도 지금 습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아토피거든. 알레르기성, 천식 이런 생각도 나고 막 아토피 때문에 간지럽고 막 이런 나중에 커서까지 생긴 그런 게 걱정된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자, 이제 카테고리는 구분을 했는데 뭐가 다른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려면은 요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네. 아기들은요 네.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해요. 습도나 아니면 땀이나 이물질이나 건조함, 기온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피부 장벽이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아직 미숙해. 그래서 얘가 뭐가 들어왔는데 뭘 공격하고 뭘은 괜찮은지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몰라 일단 공격해 한 거야. 일단 막아. 일단 그러면은 안에서도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습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좀 알겠지. 그렇죠. 점점 장벽도 그렇죠. 두꺼워지고 그렇죠. 이거는 괜찮구나. 이거는 뭐 괜찮아 견딜만해 이러면은 면역 반응 안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보통은 돌에서 2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까지는 좀 기다려 보라.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한 100일 정도 때부터는 서서히 좋아지면서 돌까지는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면은 그냥 일반적인 영아 습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악화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뭐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되게 센 거죠. 그리고 면역 반응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3개월부터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얘는 점점 심해져.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게 계속 염증 반응이 생기다 보면은 피부 장벽도 얇은데 더 얇아지고 이제 만성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해요. 3개월 전에는요. 사실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치료가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1년 전에 이 피부 장벽이랑 아토피 피부염의 이런 피부 장벽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다 똑같아요. 생활 시기 때 이거 아토피인지 아닌지 구분해 주세요. 이런 건 사실 의미가 크게 없어요. 어차피 치료가 비슷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치료도 비슷하지만은 일단 진단도 3개월 전에는 아토피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완전하게 감별을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뭐 가족력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렇죠. 뭐 가능성이 더 높다 가능성이 좀 정도는 높다 말할 정도. 수 있겠지만 맞아요.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겠네요. 맨날 보습하라 그러잖아 가면. 네. 보습 열심히 해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피부 장벽을 좀 강화시켜줘요. 우리가 환경관리, 뭐 습도 조절해주세요. 뭐 기온 차이 너무 덥게 너무 춥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환경관리.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한 거를 제거해주고 튜브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해주시죠. 스테로이드는 염증 반응을 다운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보습은 보습대로 하고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로 발라야 될 때도 있어요.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해져서 빨갛게 우리 애도 일어나거나. 스테로이드 발랐잖아. 저희 애도 발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아토피라서 바르고 이게 아니라 습진 자체가 이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바른다고 해서 아토피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먹는 약도 좀 줘요. 왜냐면 너무 가려우면은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분비물이 막 나오거든요. 염증 반응이 많아지면은 그거를 억제해주는 게 항히스타민제. 근데 선생님 아토피가 있고 아토피가 아닌 영아 습진이 있잖아요. 근데 아토피가 아닌 애들이 다른 유전적 요인도 없고 이런 애들이 피부 관리를 못해서 아토피로 가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침독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게 아토피로 번지나요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근데 내가 정상적인 관리를 계속 해주는데도 개월 수가 지나는데도 계속 만성화되면 그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나 잘 정리한 것 같아요. 보습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찍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댓글로 궁금한 사항을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려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관해서는 영상을 찍을 거고요. 태열은 의학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태열은 습진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습진을 관리가 못해서 아토피가 되는 경우는 없다. 아니다. 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좀 걱정이 엄청 간단합니다. 부담이 엄청 내려갈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